자, 형님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가장 첫 경기가 이제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뭐야?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경기고 제가 요즘에 좀 빨아주고 있는 애쉬크래프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쿠에토. 애쉬크래프트를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얘가 뭐 시즌 초반엔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되게 못했었죠. 시즌 초반이랑 그 요즘 차이 같은 거 좀 말씀드릴게요. 애쉬크래프트. 신시내티 선발 애쉬크래프트. 왼쪽에 있는 거 7경기 44이닝 동안 2.05 그리고 5피 홈런. 이게 최근입니다. 최근 7경기 동안 이렇게 잘하는데 얘가 상반되게 그전 6경기 동안 진짜 못하던 기간 이렇게 못하던 기간에는 12.6이었어요. 이닝 소화도 별로고 이랬는데 뭐 직전 경기에 이제 8이닝 3실점을 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 8회 애쉬크래프트가 8이닝을 욕심내다가 쳐맞은 거예요. 그 아마 7회 다 뛰고 이제 8회에 들어갔을 때 8이닝 1실점 중이었 그러니까 8회까지 1실점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8회에 홈런 쳐맞고 막 그러면서 저런 좀 자책점을 쌓았다. 예, 그런 경기였는데 그래서 애쉬크래프트가 이제는 좀 잘 던지는 걸 넘어서 이닝까지 욕심을 낸다. 그 정도로 많은 폼 회복이 있더라. 왜냐면 이 친구가 사실은 그 땅볼 투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리어 통산 거의 50%가 넘는 친구인데 올 시즌은 그래도 지금 47.9% 조금 뭐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높은 애들에 비하면은 높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많이 좀 회복을 한 거다 이런 얘기 들었었고 못할 때는 저번에 또 제가 그 누구지 샌디 알칸타라 말씀드릴 때처럼 애쉬크래프트도 한창 못할 때는 땅볼 유도 비율이 이게 되게 낮았었거든요. 땅볼 유도 비율이 지금 47.9%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47.9인데 진짜 못할 때는 한 42%, 4%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도 최근에 본인 스타일대로 피칭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들었고 쿠에토는 뭐 그렇게 딱히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어요. 쿠에토는 그냥 이제 좀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선발 로테이션에 낀지 딱 후반기부터인데 후반기에 지금 4경기 동안 21이닝 3.86 그 뭐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최근 2경기 디트랑 필라델피아 좀 이렇게 빠따가 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팀들한테 6이닝 4실점씩 이렇게 해줬다는 점 그런 게 눈에 띄고요. 뭐 쿠에토는 보니까 포심이 이제 1마일 그리고 슬라이더가 2마일이 상승을 했던데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이닝 소화가 22이닝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양팀 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신시내티랑 마이애미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후반기에 최근 일주일간 빠따가 그래도 좀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보시면은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 7-8호 상당히 높은 그런 OPS 보여주고 있고 마이애미는 반대로 더 떨어지고 양팀 다 빠따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신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빠따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마이애미도 똑같다. 마이애미도 타격은 되는데 오늘도 솔레오가 홈런을 치긴 했지만 진짜 솔레오 말고는 홈런 칠 애가 없는 것 같아. 후반기에 가장 적은 홈런을 치고 있는 마이애미고 보면은 볼넷도 적다. 그래서 타율은 13등인데 OPS는 26등. 제가 맨날 이 얘기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회복된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일 경기는 저는 신시내티 아무래도 애쉬크래프트를 좀 믿다 보니까 신시내티 승에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다. 특히나 이 경기는요. 저는 좀 언더를 조금 더 좋게 보곤 있습니다. 왜냐면 신시내티가 최근에 빠따가 뭐 이렇게 이렇다 좀 살아날 기미도 안 보이고 7경기 연속으로 지금 한 자릿수 안타 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1승 6패거든요. 1승 6패. 그래서 애쉬크래프트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좀 뒷심 부족으로 지긴 했는데 일단은 그때도 언더였었고 최근에 보면 이 10.5 기준으로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저께 말씀드렸었나? 양팀 다 최근 1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점이 10.5다. 그러면은 언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또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오바 11번, 언더 4번. 오바 4번, 언더 11번. 그리고 마이애미도 똑같아요. 마이애미도 마이애미도 똑같습니다. 오바 4번, 언더 11번. 15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10경기로 자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뒷경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러진 않네. 마이애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네. 그냥 최근 10경기로만 봐도 언더 3번, 오바 3번, 언더 7번. 이러니까 그냥 양팀 다 10.5 기준이면은 언더가 믿을만 하다. 충분히. 거의 뭐 70% 이상 확률이니까. 15분의 11하면 뭐 치지? 92, 66. 70% 넘겠네. 무튼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언더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좀 H크래프트가 2이닝 욕심 안 내가지고 안 털리면은 승 쪽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다음 경기 이제 밀키 대 콜로라도인데, 밀키 대 콜로라도는 일단은 선발 투수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물론 뭐 하우저를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닌데, 상대편에 있는 플렉센이 직전 경기 5이닝 3실점 했다고는 하지만은 안타도 10개나 맞았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선발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드리안 하우저 같은 경우 직전 경기 6이닝 1실점도 해주고, 홈에서만큼은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더라. 최근에 홈에서 5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하우저는 좀 세부 스탯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드리안 하우저. 하우저는 그러니까 얘가 스타일 변화가 좀 많아가지고, 얘가 과거에는 땅볼 투수였거든요. 저는 좀 땅볼 투수들을 눈여겨보는 편이라서, 하우저가 이렇게 과거 옛날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땅볼 비율이 되게 높아요. 계속 높은데 최근 2년 동안 22년도에 47.5, 23년도에도 48.1% 이렇게 그 땅볼 비율이 좀 평소보다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얘가 21년도에 한창 잘할 때 3.41 방어율이, 21년도에 그때만 해도 이 땅볼이 60%가 넘죠. 그랬었는데 이 땅볼 비율이 40%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22년도에 4.73, 올해 또 4.19 이런 식으로 좀 방어율이 많이 낮아졌더라. 높아졌더라. 스타일 변화를 꾀했는데 그게 좀 안 먹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 그러냐고 봤더니 보면은 얘가 싱커 비율 보시다시피 싱커가 비율은 그대로인데 싱커가 좀 많이 맞고 있거든요. 어디 갔어 싱커가 올 시즌에 피안타입이 3할 1푼인데 작년에도 2할 9푼 6리. 근데 한창 좋았던 20 몇 년도야 아까 21년도? 21년도에 보면 싱커가 이렇게 좋아요. 피안타율도 2할 9리밖에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싱커가 23점이나 막아주는 그런 구종이었다. 아드리안 하우저 하면은 계속 보시면은 19년도에도 싱커, 20년도에도 싱커, 21년도에는 싱커가 정점을 찍었었고, 이런 식으로 싱커가 대표 구종이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이 싱커가 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점들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뭐 내일 뭐 쿠어스도 아니고 미러키 홈구장이니까 아주 큰 작용을 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최근에는 또 하우저가 홈에서는 이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6경기 동안 3.25였어요. 하우저가 6경기 3.25였는데, 근데 여기 기간에는 이 3.25가 그렇게 막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잘한 거긴 한데, 근데 왜 그러냐, 하필이면 이때 애틀랜타를 2번을 만났습니다. 애틀랜타를 근데도 애틀랜타 상대로 6이닝 3실점으로 홈에서는 호투를 해줬고, 원정에서는 4이닝 6실점. 그래도 애틀랜타 상대로 저는 저 정도면은 잘해줬다고 보고는 있어요. 어쨌든 최근 6경기에 애틀랜타를 2번이나 만나고도 3.25로 훌륭한 피칭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친구다 보면은 콜로라도 빠따는 오히려 쉽겠죠.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플렉센인데, 플렉센이 올 시즌 초반에 시애틀에서 선발로 나올 때 8.86이었습니다. 8.86.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불펜으로 쫓겨나는데 불펜에서도 6.53. 와, 이 새끼 안 되겠네 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버려가지고 이제 콜로라도 가서 선발로 2번 나왔는데 3.2이닝 6실점, 5이닝 3실점, 그리고 직전 경기 5이닝 3실점 했지만은 피안타도 10개나 맞고, 여러 가지로 지금의 이 플렉센은 믿을 수가 없는 친구라 가지고. 그리고 그 최근 2경기 동안 홈런도 4방이나 맞았어요. 4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발 차이는 저는 확연하게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미러키 같은 경우는 홈이랑 원정 홈런 편차가 꽤 있어요. 원정에서는 올 시즌 51홈런인데 그 홈에서는 70홈런이다. 70홈런. 이렇게 좀 홈에서 홈런 강세가 있는 팀이다 보니 아무래도 내일 플렉센 상대로 홈런도 좀 뽑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양 팀의 빠따 먼저 말을 하면은,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4 홈런 83 볼넷, 콜로라도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볼넷 숫자는 좀 적고 홈런은 오히려 콜로가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 콜로라도가 이런 빠따도 좀 많이 가라앉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콜로라도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고 706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최근 4경기 동안 7안타, 5안타, 1안타, 6안타 특히 미러키와의 시리즈에서 지난 2경기 동안 7안타밖에 못 뽑아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요. 오늘은 조금 늦게 켰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타격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일 경기 이 미러키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밀키스는 좀 쉽게 보이고 특히나 밀키 마인까지 이렇게 그러세요?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이제 두 번째 경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거의 끝났는데 뭐 이따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 밀키 승에 밀키 마인까지 본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오클랜드 대 텍사스. 오클랜드는 내일 불펜데이가 예상이 되고 텍사스는 몽고메리거든요. 몽고메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몽고메리 좋아하기도 하고 단단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 오클랜드 불펜데이는 사실 뭐 믿을 게 안 되죠. 오클 불펜데이 말씀드리면요. 오클 불펜데이가 그래도 꽤 이긴 적은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그 승패로 따지면은 2번 이기고 다 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승 6패인가? 2승 6패로 보이네요, 저는. 오클랜드 불펜데이가 2승 6패인데 아무래도 불펜 전체 꼴등이에요. 오클랜드 여기 보시면은 올 시즌 오클랜드의 불펜 방어율이 5.51로 리그 30등이다. 내일 뭐 프루이트라는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친구는 갑작스럽게 막 선발로 나왔고 4, 5이닝 던지던지 뭐 그런 것도 없고 4이닝, 5이닝 던진 적도 없고 대체로 그냥 많아봤자 2이닝 던지고 그런 친구라서 내일 오클랜드는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불펜데이가 힘을 낼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텍사스가 지금 8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또 미들맨 선발이 조던 몽고메리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향방이 정해졌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좀 텍사스가 배당이 많이 별론데 이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텍사스가 강승이 1.30, 마헨이 1.50인데요. 형님들이 이거를 마헨을 가실지는 모르겠네. 저는 일단 뭐 형님들한테 추천드리는 입장이고 뭐 텍사스 승도 보고 마헨도 보고 뭐 텍사스가 마헨 하면은 그냥 좀 뻔한 경기 결과인데 좀 편하게 들어오는 편이니까. 근데 내일 애틀 경기나 텍사스 경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배당이 되게 낮아가지고 이걸 마인에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쵸, 저도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애틀도 그렇고. 근데 아무래도 애틀랜타는 선발이 이제 맥스 프리드고 상대편 선발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오클랜드는 불펜데이고 상대가 몽고메리다. 근데 몽고메리를 사실 형님들이 얼마나 믿을지는 난 잘 모르겠네. 저는 몽고메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형님들한테는 아무래도 옛날에 양키스 시절부터 아주 막 이렇게 단단한 모습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몽고메리 이게 적어드렸는데 위에 한번 더 적어드리면요. 몽고메리가 한창 잘하던 9경기 동안은 53.2이닝에 1.69 3피 홈런이었는데 최근 이제 한 3경기인가요, 저게? 최근 3경기 동안 5.00에 3피 홈런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 중에 아마 여기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서는 6이닝 2실점. 텍사스 유니폼 입고서는 또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 몽고메리를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세인트루이스에서 막바지 때는 좀 부진한 게 있어가지고 6이닝 5실점, 6이닝 3실점 이런 경기가 껴있다 보니까 최근 3경기로만 딱 보면은 저렇게 높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 이 좋은 모습 보여줬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텍사스 쪽을 괜찮게 봅니다. 텍사스가 지금 끈끈하게 오늘도 사실 지고 있다가 역전한 거잖아요. 텍사스가 아닌가? 그게 그저께인가? 죄송합니다. 6대1이 그저께인가 보다. 어쨌든 텍사스 쪽을 좀 더 좋게 보겠다. 다만 근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약간 튕기는 건 있다. 많이 배당도 별론데 이걸 가야 하나 싶은. 저번에 그때 애틀 그 느낌 나네. 오비에도 상대하던 애틀 느낌. 스트라이더 대 오비에도였는데 그때 애틀이 배당이 너무 별로여갖고 약간 이런 리스크 가질 바에는 가지 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오클랜드를 이렇게 뭐 막고 싶지는 않아요. 오클랜드 가시는 거를. 오클랜드 경기이기 때문에 텍사스 승을 가는 걸 저는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최소한 상대팀의 저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봐가지고
다음 경기는요 이제 템파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이 경기는 또 불펜데이일 것 같아요. 템파베이 쪽이 템파베이는 세인트루이스도 불펜데이일 빌이네. 이러면 어떻게 되려나? 양 팀 다 불펜데이 한번 말씀드릴 텐데 템파는 불펜데이 잘렌빅스가 먼저 나오고 불펜데이 성적 쭉 적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템파베이는 이렇게 최근에 또 2연승한 게 눈에 띄고 전체적으로 보면 7승 5패 불펜데이 때 7승 5패를 보여줬던 템파베이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다코다우스인데 이 친구가요 직전 경기에 갑자기 7이닝 3실점을 했더라고. 그래서 일단 제가 불펜데이도 적어왔어요. 텍사스 그 세인트루이스 카즈 불펜데이 때는 이렇다. 근데 이 다코다우스는 직전 경기 때 7이닝 3실점으로 긴 이닝을 소화하기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또 사실은 이 친구가 선발이었고 그래서 올 시즌에 얘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얘가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불펜으로 한 5경기, 6경기 정도를 뜁니다. 그리고 나서 5경기 정도 뛰고 직전 이제 시카고 컵스전이나 미네소타전에 이렇게 선발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좀 긴 이닝을 소화를 한 거죠. 근데 시카고 컵스전에 4.1이닝 5실점으로 안 좋더니만은 직접 미네소타전에는 7이닝 3실점으로 잘 막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내일은 세인트루이스는 불펜데이는 아닐 것 같다. 오늘 또 세인트루이스 불펜이 또 한 건 했잖아요. 팔란테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내일은 허슨인데 근데 과연 이 허슨이 미네소타를 그렇게 잡았던 것만큼 템파베이도 잘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템파베이 먼저 빠따를 얘기를 하면은 템파가 타율 20등, OPS가 17등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에 템파베이 빠따가 최근에 상승세예요. 일주일 동안. 템파베이 빠따가 최근에 좀 상승세다. 물론 기본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올 시즌의 후반기만 딱 보면은 좀 더 나은 빠따인 건 맞는데 템파베이도 상승세인 것 같다.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추천을 안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저거는 드릴게요. 템파는 저렇고 카디너스 같은 경우는 타율도 4등, OPS도 7등 뭐 여러 가지로 세인트루이스가 뭐 선수를 판다 어쩐다 했는데 결국에는 팔았던 애라고는 뭐 제네시스 카브레라 타자 같은 경우는 그 누구였지? 걔 누구죠? 형이 대용, 폴 대용 이런 애들만 팔고 그렇게 많은 판매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물론 많이 직원이 있는데 뭐 전력 누출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템파가 굉장히 잘 치고 있어가지고 템파가 지금 최근 5경기 타율이 2할 8푼 5리 그 중에 14만타, 14만타, 12안타 이렇게 두 자릿수 안타 친 게 3번이나 되고 템파 빠따가 요즘에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불펜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기는 한데 배당을 봤을 때는 근데 배당도 사실 템파 강승이 1.53이라서 맛이 없기는 해. 오바도 기준점이 9.5기도 하고 저는 아마 패스할 것 같은데 근데 느낌상으로는 살짝 템파 승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강력 추천은 아니다. 그냥 이 경기는 애매한 템파 승 정도만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경기는 이거는 아까도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이제 뭐 좀 어제 경기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내일 선발은 좀 이닝 소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일단 로렌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로렌젠이 후반기에 지금 방어율이 1.69거든요. 후반기 방어율이 1.69로 전체 선발대 가운데 5등이다. 5등. 22이닝 이상 소화한 선발대 가운데. 그만큼 로렌젠이 되게 좀 솔리드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7경기 동안 2.45 그리고 POPS가 596 그리고 지금 올 시즌 전체로 봐도요. 로렌젠이 일단 기본적으로 113이닝 동안 볼넷도 28개로 꽤 적었고 피안타도 9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WHIP 이닝당 주자를 출루시킨 그게 1.08이에요. 되게 훌륭한 거거든요. 전체 13위. 그 뭐 막 100이닝 이상 혹은 뭐 그렇게 많은 선발대 가운데 13등이면은 우수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로렌젠이 커리어 하이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이 또 강팀 필라델피아로 강팀이라 어쨌든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필라델피아 이제 딱 데뷔전부터 8이닝을 갈겨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로렌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이 좀 가장 커리어 중에 좋은 시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뭐 버프를 받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편에 있는 고어. 맥켄지 고어도 사실 저는 포텐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좌완에다가 나름대로 강속구 뿌리고 삼진 능력도 있고 그런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뭐 좌완에 비해서 볼넷도 많고 그 좀 안타도 많이 맞는 편이에요. 올 시즌에 112이닝 동안 110안타에 볼넷이 49개면은 방금 말했던 로렌젠에 비해서 WHIP가 한 1.4 이상 그 정도로 될 거겠죠 아마도. 최근 3경기 동안 2.81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볼넷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볼넷이 16이닝 동안 8 비비면은 뭐 이닝당 거의 뭐 한 이닝당 0.5개니까 9이닝으로 따지면 4.5개죠. 이게 되게 많은 수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고어보다는 로렌젠이 믿음직스럽다고 보고 제가 그리고 왜 이 경기는 자꾸 뭐 긴 이닝 소화가 중요하다 했냐 어제 얘네들이 더블 헤더를 보냈잖아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양 팀의 불펜 소모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리스랑 워싱턴 내셔널스. 워싱턴 내셔널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소모한 게 눈에 보입니다. 로버트 가르시아 말고는 싹 다 나왔는데 이렇게 소모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같은 경우도 뭐 워싱턴보다는 좀 적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특히 또 그리고 킴브럴이 털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양 팀 다 불펜 이런 소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발 투수가 적은 이닝을 던지게 되면은 그 부담이 오롯이 또 불펜에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펜이 좀 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이렇게 좀 양 팀 다 많은 불펜 소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 이 선발 투수가 얼마나 안 털리고 이닝을 길게 끌고 가냐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고어 같은 경우도 가끔 뭐 7이닝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을 로렌젠이 훨씬 많이 보여줬다. 로렌젠이 훨씬 많이 보여줬다. 지금 양팀 선발이 113.2이닝 그리고 로렌젠이 113.2이닝 고어가 112이닝으로 거의 비슷한 이런 이닝을 소화를 했는데요. 로렌젠이 19경기, 맥켄지오가 22경기, 로렌젠이 오히려 3경기를 덜 뛴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로렌젠이 더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로렌젠이 60.1이닝, 근데 고어 같은 경우는 48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이닝을 더 길게 먹어주고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런 건 전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내일 또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따가 좀 오름세입니다. 오름세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빠따 OPS 후반기 OPS가 최근 뭐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가지고 15등까지 또 올라왔어요. 23등인가 그랬는데 나름대로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치르는 경우 OPS가 827까지 상승을 하더라. 필라델피아의 OPS가. 다만 최근 워싱턴 불펜이 이렇게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필라델피아 빠따가 요즘에 좀 어제 또 하퍼도 못 치고 그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 쪽을 더 좋게 봅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고어가 볼넷 같은 부분이 약점이라고 했는데 필라델피아가 또 볼넷을 많이 얻어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금 위에 적어드린 이거는요. 필라델피아가 여기 보면 이거 245는 후반기 타율 옆에 있는 거 17은 그 타율 순위 30개 팀 가운데 2할 4푼 오리면 17등 수준이다. 30개 팀 중에. 그리고 여기는 29는 홈런 후반기에 29 홈런 그리고 95개의 볼넷 이런 건데요. 29개면은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95개의 볼넷은 되게 많은 겁니다. 아마 한 7등 안에 드는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반면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홈런이 26개, 볼넷 71개. 홈런은 좀 적은 편이고 볼넷은 71개면은 그래도 중하위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워싱턴이 높은 뭐 이런 OPS 타율에 비해 OPS는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고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요 필라델피아가 좀 배당이 별로긴 한데 저는 필라델피아 강승에다가 마행까지도 욕심 내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승인데 저는 로렌젠은 그렇게 안 털리고 뭐 긴 이닝 한 6이닝 이상 먹어줄 거라고 보는 편인데 이 고어가 털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마이너 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언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렌젠을 많이 믿어가지고 로렌젠이 많은 실점을 안 해줄 것 같고 또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박 게임이 많이 안 나오는 팀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많긴 했네. 근데 이러면 좀 고민이 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빠따 상승이 많이 돼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에 필라 마헨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필라델피아가 이길 때는 마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최근 한 15경기 정도로 볼게요. 최근 10경기만 따지면은 필라델피아가 이긴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10경기 중에 6번을 이겼는데 전부 다 마인이었어요. 그리고 15경기로 보면은 9승 중에 2번 7번 마헨 2번 그냥 1점차 승리였네. 뭐 어쨌든 최근 10경기에서 6승 중에 6승이 전부 다 마인이었다. 뭐 이런 것만 챙기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무튼 필라델피아가 이길 때는 마인도 많이 하더라. 내일 특히 또 로렌젠이 상당히 또 우수한 선발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점들 믿어주시면은 마인까지도 한번 찔러볼 만하지 않나. 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경기 이제 디트 대 미네 한번 가볼게요. 혹시 지금 이제 계신 형님들 중에 추천 질착 같은 거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좀 분석 빡세게 해오는데 제 분석 같은 거 마음에 들으시면은 이렇게 질착도 해주시고 이렇게 질착과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다음 이제 디트로이트 선발은 파에도입니다. 알렉스 파에도, 미네소타는 베일리 오버인데 이 경기는 사실 좀 예측이 좀 힘들어요. 미네소타 빠따가 워낙에 지금 너무 별로여가지고 분석이 좀 힘든 편인데 일단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파에도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마이너리그랑 좀 메이저리그를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얘도 나름대로 상위권 픽 출신의 좀 젊은 선수, 좀 디트가 키우는 그런 선수이기는 한데 5월달에 5.54였습니다. 5월달에 5.54여서 이 새끼 안 되겠네 하고 마이너리그 보냈더니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쳐. 그래서 다시 콜업을 했더니만은 한 경기에 3.2이닝 7실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 또 여전히 병신이 나고서 또 내렸어.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 경기 또 써봤는데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마이너리그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좀 파에도는 이 새끼가 좀 예측이 안 됩니다, 형님들. 죄송한데 예측이 좀 안 되고 그냥 기록만 말씀을 드리면은 올 시즌이나 뭐 작년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투구한 이닝에 비해 작년보다는 안타 수는 적어졌고요. 볼넷도 상당히 적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WHIP 위기를 맞는 빈도는 확실히 적어지긴 했다. 근데 이제 피홈런도 좀 늘고 삼진 숫자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고 그래서 좀 그때 다를 것 같긴 한데 얘가 뭐 미네소타 상대로 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미네소타로 작년에 그냥 5이닝 2실점 이 정도 한 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이 좀 빡세다. 일단은 파에도는 좀 알 수 없는 친구라는 것 같고 반대로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원래 굉장히 믿던 친구예요. 베일리 오버는 베일리 오버가 한창 잘할 때 14경기 동안 아예 안 털렸어. 14경기 동안 진짜 털렸다고 해봤자 한 5이닝 3실점? 이 정도가 털린 거였고 그냥 계속 진짜 탄탄하게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 4경기라고 하면 이제 후반기부터거든요. 후반기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베일리 오버의 후반기는 21이닝 5.57 그리고 6피 홈런이었다. 베일리 오버가 기본적으로 얘가 볼넷이 되게 적어요. 올 시즌 103이닝 동안 볼넷이 18개밖에 없는 그런 친구인데 그리고 피안타도 91개로 아마 그 WHIP 순위가 꽤 좋을 거예요. 한번 볼까? WHIP 높을 것 같은데. WHIP 베일리 오버 그러니까 위기를 잘 안 주는 투수다 일반적으로. WHIP 베일리 오버 10등이네요. 1.05로 10등. 근데 뭐 같은 1.05에 5명이나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6등에서 10등? 공동 4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WHIP 그러니까 좀 위기를 많이 안 주는 선수다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홈런도 많이 맞고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저는 이제 그 미네소타 애들이 기본적으로 볼넷이 되게 적은 애들이 많아요. 뭐 조라이언도 그렇고 소니 그레이는 올 시즌 좀 많아진 편이긴 하고 베일리 오버도 그렇고 또 누구야? 마에다 말고 또 누구지? 마에다도 좀 적은 편이긴 했는데 미네소타 선발 중에 누구더라?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가 대체적으로 이런 볼넷은 적은 팀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베일리 오버도 후반기에
제가 아까 적어드렸잖아요. 저렇게 털린 기간 동안 21이닝 동안 볼넷은 빵개입니다. 빵개. 볼넷이 빵개다. 그리고 내일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갓갓굿 형님 어서 오시고요. 디트로이트는 보시다시피 홈런이나 볼넷이나 굉장히 적은 팀이다. 디트로이트가 타율은 21등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OPS가 28등으로 상당히 저조하더라. 이런 점들 봐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일 또 베일리 오버가 뭐 홈런 같은 거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좀 해프닝 정도에 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주자를 쌓아가지고 되게 많이 쳐맞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그 베일리 오버가 제가 아까 103이닝 동안 91피안타라고 했거든요. 적어드릴게요. 베일리 오버 103.1이닝 91피안타. 근데 후반기 21이닝 동안 이게 29피안타 이렇게 됩니다. 21이닝 동안 29피안타를 맞으면서 그냥 후반기 들어서 피안타가 되게 많아졌다. 근데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OPS가 좀 적은 팀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조금 적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베일리 오버가 요즘에 안 좋다지만 한 번 정도는 좀 호투할 만한 가능성 그런 거를 내다보고 있기는 해요. 뭐 이어서 미네소타 빠따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미네소타 빠따는 이렇습니다. 2할 6푼 1리로 타율 8등, OPS 5등. 보시다시피 홈런도 되게 많고 볼넷도 많아요. 그런 팀인데 이상하게 근데 막 그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병살타 1위 카를로스 코레아 이런 애들도 있고 뭔가 팀 빠따가 제대로 풀리진 않는 모습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제 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5연승 달리는 기간 동안 막 17안타, 12안타 이렇게 갈길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뭔가 예측이 힘들기는 한데, 그리고 디트랑 미네소타가 딱 그냥 체감상 디트로이트는 뭔가 탱킹 팀이고 유망주 키우는 팀인데 비해 그 미네소타는 지금 실제로 달리고 있는 팀이잖아요. 뭐 포스트 시즌 향해 달리고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양 팀의 상대 전적이 디트가 5대4로 앞서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미네소타를 상대로 5대4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마냥 체급발로 미네소타 승을 보기도 빡세. 그래서 이 경기는 1.44라는 배당에 비해서는 미네소타가 별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이렇게 베일리 오버에 왜냐면 제가 좀 좋아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으로 형님들한테 픽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살짝 미네소타가 끌리기는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데이터로는 뭐 딱히 막 미네소타가 아주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근데 상성상 베일리 오버가 볼넷이 되게 적은 친구고 특히나 디트는 볼넷을 얻어내는 능력이 되게 떨어진다. 그리고 뭐 타율 같은 부분도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1.44짜리 미네 승만 예측을 하도록 할게요. 좀 감성적이긴 한데 일단은 조사해온 거에 비해서 좀 뭐 보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도 좀 봐주세요 형님들. 그리고 미네소타가 올 시즌 후반기 OPS가 818인데 근데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치르는 경우에는 얘네들 그 OPS가 638이 된다. 이거는 이제 컨디션 OPS라고 제 방송국에 제가 이거 보는 법도 적어드렸어요. 저렇게 또 정하이 형님처럼 미네소타를 싫어하는 형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살짝씩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언더요? 기준점이 근데 막 9.5면 모르겠는데 나는 8.5짜리는 잘 모르겠네. 왜냐면 미네소타가 상대를 부실 때는 조직에 부시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은근히 연장 승부가 되게 많은 팀이에요. 은근히가 아니라 좀 대놓고 많지 않나? 미네소타? 잠시만요. 이거였나? 엑스트라 이닝 미네소타가 연장 승부가 올 시즌에 15번이나 됩니다. 15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네소타 연장 승부가 되게 많은 팀이어가지고 미네소타 경기는 살짝 조심해야 돼요. 미네소타가 연장전 전적이 10승 5패.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위에 쪽에 있는 게 EXINN이 엑스트라 이닝이라고 연장전 그거고 연장전 데이터가 10승 5패다. 뭐 승률 자체는 괜찮은 편이고 근데 일단 횟수가 많다. 미네소타 경기는 연장전에 가는 빈도가 상당히 많더라.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더 이어서 하면은 어쨌든 전 이 경기 미네소타 승을 살짝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경기는요. 다음 경기가 이제 볼티모어였나? 볼티모어 대 휴스턴 말씀드리겠습니다. 볼티모어 대 휴스턴 경기. 근데 내일 볼티모어는 이제 영입해온 선발
잭 플레어티가 나오고 휴스턴은 하비에르가 나오거든요.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근데 나 근데 하비에르 이 친구 진짜 구위는 좋은데 이 새끼가 언제 잘렸는지를 모르겠어.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형님들. 일단 볼티모어 선발 플레어티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거의 뭐 좀 안 좋은 선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플레어티 같은 경우는 최근 일단은 그 후반기 제가 양키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형님. 양키 경기가 좀 아래에 있는데 쭉 보시면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자리 지켜주면 양키 이따가 말씀드리고 볼티모어의 플레어티는 후반기에 4.30으로 4피 홈런 이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올 시즌 뭐 115이닝째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드릴게요. 일단 한번 적어드리고 WHIP가 1.52입니다. 그러니까 120피안타에 볼넷이 56개. 볼넷이 되게 많고 그냥 한 이닝당 주자를 1.5명 출루시킨다. 이 정도면 애지간해서 위기를 맞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WHIP가 뒤에서 12등 안 좋은 편이고 BB9 9이닝당 볼넷 개수가 4.4개로 세 번째로 안 좋다. 이게 아마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그렇다는 건데 그만큼 표본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 재구난조가 확연하게 심하다. 근데 옛날부터 플레어티는 좀 그런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플레어티를 아주 뭐 믿음직스럽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직전 딱 볼티모어로 이제 이적해온 경기에서 볼티모어 데뷔전에서 6이닝 1실점 토론토전에 특히 그때 토론토가 잘 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끔씩 상대를 아예 잠재우는 피칭을 해줄 때가 종종 있다. 약간 세인트루이스 선발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미콜라스도 그렇고 둘 다 뭐 4점대로 막 방어를 안 좋은데 가끔 막 상대를 조져놓는 경우가 있어. 다음으로 이제 그 휴스턴 같은 경우는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얘도 일단은 내일 원정 등판인데 얘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해요. 원정이랑 홈이랑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납니다. 그래서 원정으로 오면은 이런 뭐 득점이랑 직결된 스탯들이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 하비에르가 최근 10경기랑 후반기를 조금 비교해 볼 건데 최근 10경기로 따지면은 6.24로 되게 쳐맞았는데 그나마 후반기 들어서는 조금 덜 쳐맞는다. 후반기에는 4.64로 그나마 조금 덜 쳐맞는다. 근데 4.64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휴스턴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JP 프랑스를 불펜으로 내리고 지금 그게 누구야? 호세 어퀴디를 다시 올렸는데 사실 저는 프랑스가 꽤나 믿음직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비에르 같은 애 쓰는 것보다 프랑스를 그냥 선발로 쓰는 게 나은데 2이닝도 나는 대로 잘 먹고 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볼티모어 같은 경우 빠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휴스턴이 OPS 후반기에 휴스턴이 OPS 9등, 볼티가 14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따력 차이는 휴스턴 쪽이 좀 앞서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최근에 양 팀의 이 빠따 기세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휴스턴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세고 볼티는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 뭐 10경기에서 볼티가 2할 9푼 6리를 치고 있거든요. 2할 9푼 6리. 근데 휴스턴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종종 막 10안타씩 쳐주고 하니까. 근데 얘네 최근 한 5경기 정도로 줄여서 보면은 2할 1푼 6리로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 팀의 빠따 세는 좀 차이가 있다. 볼티 쪽이 조금 더 잘 치고 있다. 기록상으로는 지금 휴스턴이 좋기는 하지만은 휴지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볼티가 생각보다 후반기에 그 홈런도 적고 볼넷도 적은 게 눈에 띄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최근 한 5경기만 봐도 홈런이 5개, 볼넷이 18개.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인데 반면에 휴지 같은 경우는 홈런이 5경기로만 따지면은 9개인가? 9개. 홈런 9개 그리고 볼넷이 20개. 볼넷이 뭐 아주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다. 경기당 한 4개면 그래도 많이 얻었네. 자, 뭐 어쨌든 간에 양 팀이 이런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볼티가 세세한 부분에서 이런 OPS를 채우는 스탯은 좀 부족해 보여. 근데 어쨌든 간에 양 팀의 선발 차이도 조금은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다. 근데 둘 다 못해갖고 차이가 난다기도 말하기도 어렵네. 그냥 방망이 차이는 있는데 선발 차이는 별로 안 난다고 해야 되나? 다만 하비에르도 좀 회복을 했고 플레어티도 이적하면서 첫 경기 때 잘했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저는 플레어티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최근에 빠따 차이도 볼티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배당상으로도 볼티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볼티 승 쪽이 조금은 나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막 뭔가 큰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저는 아무래도 펀치력도 조금 모자라고 저는 일단 볼티 승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다만 볼티 승인데 그것도 있어. 오늘 그 바티스타가 털렸잖아요. 볼티모어도 불펜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됩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펜이 잘못 보여.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펜을 되게 안 썼거든요. 이렇게 마무리 라이언 플레슬리나 좀 이어서 그 전에 이어줄 스타넥 같은 경우만 스타넥 같은 선수만 썼는데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레유나 뭐 네리스 이런 애들을 다 아꼈어요. 그리고 거기다 켄달 그레이브문까지 여러 가지로 불펜에는 이 휴스턴 쪽이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한다. 불펜은 왜냐면 오리올스가 볼티모어가 이렇게 바티스타도 땡겨 쓰고 예니어 카노도 쓰고 뭐 했는데 그렇게 오늘 좋은 모습은 못 보여줬죠. 바티스타가 말로움도 쳐맞고 여러 가지로 예니어 카노도 1실점을 하고 불펜 상황 자체는 소모더라든지 또 뭐 불펜의 지금 최근 이런 폼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휴지가 조금 나아 보여가지고 되게 어지러워요 이 경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경기는 쉽게 배팅하는 거는 좀 하지 마시길 바래요. 나는 생각보다 경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다만 그나마 좀 좋게 보는 거라면 저는 볼티 승.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볼티를 살짝이라도 좋게는 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 드려보고요. 다음 경기 이제 피츠버그 대 애틀랜타인데 제가 계속 뭐 애틀랜타 좋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 내일 일단 그 애틀이 상대할 선발이 퀸 프리스터인데 얘가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그러니까 뭐 피츠버그가 앞으로 뭐 좀 창창한 그런 친구를 올려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프리스터가 지금 올 시즌에 8.69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다. 데이터가 이렇게 되거든요. 프리스터는 19이닝 동안 19.2이닝 동안 8.69 그리고 5피 홈런 19.2이닝 동안 5피 홈런이면은 경기당 그냥 뭐 경기당 한 개 이상은 꾸준히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던지는 공 같은 거 보니까 92.5마일짜리 포심 92.5마일짜리 싱커에다가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고 피안타도 이닝보다 많고 볼넷도 14개 19.2이닝 동안 볼넷 14개 피안타 21개면은요 이게 WHIP가 거의 한 1.8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그냥 이닝당 주자 2명씩은 내보내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반대로 이 프리스터 맥스 프리드 애틀랜타의 맥스 프리드는요 얘가 그냥 커리어 전체 방어율이 3.02예요. 그야말로 커리어만 따져도 확연하게 맥스 프리드가 우위죠. 맥스 프리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매 시즌 3점대 초반 아니면 2점대 후반 이 정도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친구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만큼 안정감이 뛰어난 선수고 올 시즌도 이제 32이닝밖에 안 던졌고 그마저도 이제 한 4월달 5월달에 던지다가 부상으로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 엊그저께 8월 5일날 복귀를 해서 그날 이제 컵스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 3피안타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그만큼 단단한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선발 투수 차이가 워낙에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츠버그의 이런 그 라인업에 어린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뭐랄까 이런 신인 선수들의 좀 갑작스런 막 빠따 잘 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선발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애틀랜타 승의 마행 그리고 언더까지도 한번 살피고는 있습니다. 언더까지도. 왜냐면은 그냥 일단 프리즈는 안 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애틀랜타 빠따가 이 프리스터를 조금 뭐 요리를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애틀랜타가 형님들 지금 6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12안타, 11안타, 10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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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안타 이렇게 치고 있고 그 6경기 동안 홈런 숫자가 12개 12개 그래서 5경기만 잘라서 타율을 보면 3할 1, 3할 1, 2 최근 10경기만 따져도
타율이 3할 8리. 여러 가지로 한창 애틀랜타가 빠따적으로 좋았을 때 그런 스탯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한창 애틀랜타가 빠따로 훌륭했을 때 그런 스탯을 찍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피츠버그는 보시다시피 홈런은 좀 많은데 뭐 그렇게 OPS 상으로도 타율 상으로도 훌륭하진 않은 편이고, 애틀랜타는 지금 기어코 OPS 1등을 탈환을 했죠. 이제 컵스한테 OPS 1위를 탈환을 해왔는데, 일단 홈런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작용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애틀생의 애틀 마인을 보고 있는데, 언더를 보는 거는요, 피츠버그가 그래도 계속 던지면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좀 언더를 보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거 보시면 오버를 더 형님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보면은 애틀랜타가 피츠버그거든요. 피츠버그가 지금 계속 불펜 소모가 엄청 크다. 오늘 피츠버그가 또 베드나르가 털리면서 역전을 당했잖아요. 근데 베드나르가 털린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투, 한 번 휴식, 또 연투, 이런 식으로 최근 한 5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소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베드나르가. 그리고 얘 말고도 다른 일도 이렇게 띄엄띄엄이지만은 엄청 많이 던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펜 과부하가 좀 있는 상태다, 피츠버그가. 특히 내일 이 퀸 프리스터가 좀 털려가지고 조기 강판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뭐 갑작스럽게 오티즈나 이렇게 비도 이런 좀 긴 이닝 던져줄 수 있는 선수들을 올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막 불펜을 막 짧게 기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피츠버그가.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랄까, 어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오바를 더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냥 언더가 좀 땡기네요. 뭐 애틀랜타도 이렇게 좀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뭐 불펜이 사용한 선수들의 뭐 중요도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저는 애틀랜타 쪽이 뭐 꿀릴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이거는 그냥 배당만 아쉬워요. 배당이 그래도 한 1.5가 넘었으면 마인을 쉽게 찍었을 텐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애틀승 애틀 마인을 좋게 보고, 언더는 그냥 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도 인사 한번 드렸었네요. 그리고 이제 매치 대 컵스는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일단 내일 매치 선발 데이비 피터슨 같은 경우는 얘가 뭐 불펜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선발로 시즌 초반에 선발로 썼었는데, 얘를 시즌 초반에 선발로 쓸 때는 그 54.1이닝 동안 6.46으로 안 좋았거든요. 자, 한번 이게 적어드리면은 그 매치 선발 피터슨은 보시다시피 선발로 쓸 때는 안 좋았다가 그 이후에 불펜으로 쓰니까 2.25로 잘하더라. 그래서 지난 직전 경기 때도요, 얘가 3이닝밖에 안 던지긴 했는데 아마 매치는 내일 불펜데이처럼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래도 불펜데이 초반에 나오면은 피터슨은 나름대로 잘 던지더라. 그래서 컵스가 내일 막 초반부터 많은 이런 득점포를 해주는 그림은 사실 그렇게 막 잘은 안 그려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뭐 후릴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카일 핸드릭스는 내일 원정 등판이잖아요. 근데 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합니다. 홈에서는 5.50, 원정에서는 2.98로 조금 차이가 있고,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나는 거죠. 원정으로 가면은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더라. 그리고 더구나 올 시즌에 81.1이닝 동안 볼넷을 12개밖에 안 준 아주 이런 재구적으로 훌륭한 그런 선수다. 후반기에는 조금 안 좋죠. 근데 이 핸드릭스의 후반기에는 5.79로 썩 좋지는 않았더라. 얘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볼넷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좀 적어졌는데, 좀 홈런도 많이 늘고, 얘 좀 약점이 홈런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후반기 들어서는 홈런은 좀 페이스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 홈런이 적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볼넷을 상당히 안 주는 선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매치가 기본적으로 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후반기에 지금 그 OPS도 그렇고 타율도 거의 뭐 엄청 이제 하위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반대로 컵스 같은 경우는 홈런도 많고 볼넷도 되게 많고, OPS는 이제 2등으로 좀 애틀한테 내주긴 했는데 타율도 1위, OPS도 2등,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거죠. 다만 이제 최근에 살짝 좀 내려오곤 있더라, 컵스가.
그래서 내일 경기는요, 이 카일 핸드릭스가 뭐 물론 최근에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긴 했는데 그게 상대가 또 애틀랜타였고 애틀랜타에 4이닝 7실점 당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4이닝 7실점 8안타 뭐 2개의 피홈런 이렇게 내주는 와중에도 볼넷은 또 하나도 안 줬어요. 여러 가지로 이런 뭐 컨트롤에는 자신이 있는 친구인 것 같다. 옛날에도 뭐 핸드릭스는 이런 게 장점이었으니까. 그래서 내일 경기는 뭐 양팀의 빠따 같은 것도 최근에 페이스를 보면은 그냥 그 언제지 매치가 컵스를 한번 12안타로 폭격한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또 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컵스도 최근에 아주 빠따가 훌륭하다고 보기도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경기는 기준점도 9.5 살짝 언더가 땡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이 경기도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컵스 승 배당이 1.7이면은 저는 충분히 가볼만 하다고 봅니다. 언더보다는 그냥 컵스 승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컵스 승 1.7이면은 그리고 뭐 핸드릭스가 원정에서 나쁘지 않다. 뭐 홈런 리스크가 좀 있는데 최근에 매치가 뭐 그렇게 많은 홈런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컵스 승을 믿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훌륭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 다음은 이제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지금 토론토가 이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내일 이제 클리블랜드의 로건 알렌을 만나는데 이 경기에서는 살짝 반등할지도. 왜 그러냐면은 그 로건 알렌이 후반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얘가 올 시즌에 얘도 이제 그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에 갑작스럽게 기용했던 신인 선발 3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개빈 윌리엄스, 어제 났던 테너 바이비, 그리고 로건 알렌 이렇게 3명인데 로건 알렌이 좀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 요새 별로 못해요. 로건 알렌이 후반기에 24이닝 동안 4.13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가 그 91마일짜리 포심, 스위퍼,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는 친구인데 좌한 상대로 강한 건 장점이에요. 좌한 상대로는 2할, 딱 2할 쳐맞고 있는데 내일 상대하는 토론토는 좌타자가 별로 없어요. 내일 상대하는 토론토는 좌타자가 달튼 바쇼? 달튼 바쇼 말고는 딱히 라인업에 좌타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싹 다 우타자여가지고. 그래서 알렌이 뭔가 내일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반대로 이제 거스먼 같은 경우도 후반기에 썩 좋지는 않아요. 내일 토론토 선발이 거스먼인데 후반기에 4.41 그리고 5피홈런을 맞고 있는데 물론 뭐 한번 이렇게 좀 거하게 몰아맞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얘도 기본적으로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한다. 홈에서는 2.71인데 원정은 3.75. 원정으로 가면은 피안타라든지 삼진이라든지 이런 그 거스먼이 가진 장점이 많이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거스먼도 아주 훌륭한 컨디션은 아니지만은 로건 알렌도 아주 본인의 장점이 드러날 만한 경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클리블랜드부터 빠따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클리블랜드 빠따는 지금 계속 지금 수직 하락 중입니다.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후반기에 홈런도 많이 치고 나름대로 OPS나 타율이나 상위권에서 놀았는데 최근 그냥 쭉 하락 중이에요. 클리블랜드 빠따가 특히. 그리고 이 그 조세호가 언제 이 징계를 당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시 네일러 클리블랜드 빠따를 지탱하는 두 기둥 중에 한 명인 조세호는 곧 징계 결장 유력, 조시 네일러는 부상으로 이탈. 이렇게 두 명의 기둥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클리블랜드가 계속 뭐 빠따적으로 하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클리블랜드는 지금 10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고 팀 타율도 2할 3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 빠따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뭐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직전 그 보스턴과의 시리즈 보스턴 그 펜웨이 파크에서 14안타, 16안타로 보스턴을 그야말로 죽여놨는데 이 클리블랜드 홈구장 프로그레시브 필드 오면서 5안타, 9안타 이렇게 치면서 득점도 3득점, 빵득점 되게 이 타격 페이스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양팀 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OPS가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엄청 많이 하락을 했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언더를 예측을 하면서 동시에 그 클리블랜드 승 쪽을 살짝 보겠다. 토론토 승 쪽을 보겠다.
토론토 승배당 1.50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언더는 7.5 기준점이어가지고 살짝 무섭긴 해요. 갑작스럽게 뭐 그러니까 로건 알렌이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아가지고 이 토론토 우타자들한테 좀 쳐맞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는 있는데, 토론토도 마찬가지로 요새 빠따가 안 좋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언더도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도 강한 예측은 아니지만은 토론토 승에 언더를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도록 할 거고요. 아, 내일 또 보스턴 경기 이거 예측하기 싫은데 이거. 내일 보스턴 선발이 피베타거든요. 근데 피베타가 직전 경기 한번 털려가지고 얘를 지금 계속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피베타를 제가 선발로 나왔더니 6.30, 그래서 못해가지고 불펜 보냈더니 2.16으로 잘하더라. 그래서 감독이 다시 선발로 땡겼었더니 또 잘해. 아니면 오프너 끼우고 뒤에 나오는 위장 선발이라고 하잖아요. 위장 선발로 길게 던지겠더니 또 잘했었어. 그랬는데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 4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았던 흐름이 많이 좀 깨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피베타가. 그리고 반대로 캔자스시티의 라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6경기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 적어드리면은, 그러니까 라이스가 최근의 폼이 나쁘지 않다는 점. 나쁘지 않아도 근데 4.96이 나아진 거면은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만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양팀 다 선발 예측이 좀 빡셉니다. 라이스는 시즌 방어율이 6.24여가지고, 그리고 안 좋았던 시기에 막 7점대 이랬었는데 그나마 최근 6경기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하긴 하더라. 4.96으로. 그래도 뭐 충분히 다른 애들에 비하면 안 좋은 건데, 여러 가지로 양 팀의 이런 선발들 상태를 보면은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켄자 빠따는 올라와 있는데 보스턴 빠따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빠따가 라이스를 좀 털어줘야지 오바가 날 것 같은데, 저는 내일 10.5 기준점이면 오바가 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충분히 오바가 날 만한 사이즈라고는 보는데, 오늘도 뭐 보스턴이 너무 못 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보스턴이 진짜 빠따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2할 1푼 9리. 다만 켄자는 최근 10경기에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2할 1푼 9리, 켄자는 2할 9푼 7리. 이렇게 켄자 빠따가 오히려 더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홈런도 켄자는 14개, 보스턴은 11개. 좀 그런 상황이어서 내일 경기는 일단 양팀 빠따 한번 적어드릴게요. 켄자입니다. 보통 먼저 이거 잘못 적었어요, 형님. 보통이 2할 5푼 1리, 켄자가 2할 6푼 6리. 아씨 왜 이래. 켄자가 2할 6푼 6리예요. 이렇게 특히 켄자가 타율이 되게 높아요. 지금 보스턴은 엄청 좀 떨어지는 중인데 켄자가 지금 타격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또 막 켄자 프랭 가라 이러고 싶은데, 근데 라이스여가지고 그런 말은 못 드리겠어요. 어제 싱어같이 그런 애들이면 드리겠는데, 그냥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지 않나. 오버가 그나마 좀 쓸만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경기 화싹 대 양키는 아까 어떤 형님이 화싹 대 양키 경기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일 것 같아요. 저는 화싹 대 양키는 일단 선발도 클레빈저 대 세베리노. 클레빈저에 대해서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왜냐면 부상 기간도 길었었고 최근에 그냥 2경기 동안 10이닝에 2.70으로 나름대로 괜찮게는 했었다. 근데 이게 좀 표본도 적고 하다 보니까 클레빈저를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반대로 이제 세베리노는 그 7월 이후 최근에 되게 안 좋다. 세베리노 같은 경우는 세베리노가 이렇게 되더라. 7월 이후에 25.2이닝 동안 11.2, 상당히 높은 방어율에다가 홈런도 9방이나 맞고, 여러가지로 세베리노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양팀의 빠따를 보면은 이 화싹도 그렇고 양키도 그렇고 지금 분석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패스입니다. 패스. 그래서 데이터만 말씀드릴게요. 화싹도 그렇고 양키도 그렇고 양팀 다 OPS도 너무 좀 별로고, 특히나 화싹은 타율은 23등인데 그 OPS는 29등. 왜냐면은 홈런이나 볼넷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천사 대 샘프거든요. 근데 내일 또 이 경기는 조금 노려볼 만한 게, 물론 배당은 별로일 것 같기는 한데 천사가
천사가 내일 오타니잖아요. 근데 오타니가 지금 지난 경기 등판 때 조금만 던지고 내려갔어요. 3이닝인가 4이닝 던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이 손가락 경련 문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해. 왜냐면 저번에 물집으로 부상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그 물집이 있었던 날 이후로 16.1이닝 동안 7.7로 되게 안 좋았어요, 오타니가.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부상 문제가 있으면 오타니의 컨디션에 살짝 무리가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살짝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무튼 그런 상태인데 내일 저기 뭐지, 어디 갔어? 내일 그 뭐야, 샌프란시스코가 불펜데이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 라이언 워커 선발로 불펜데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불펜데이로 돌렸는데 또 불펜데이로 돌린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디 갔어? 샌프란시스코 불펜 지금 소모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여기 있다. 소모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제이콥 주니스 길게 던져주는 친구 한 명, 루크 잭슨은 제가 잘 모르겠고, 스캇 알렉산더가 오프너로 나왔는데 개 털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A급 불펜들, 켄자가 자랑하는 A급 불펜들은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내일 돌릴만 한 것 같긴 한데 긴 이닝을 누가 던질지 모르겠네. 긴 이닝을 약간 좀 캥기는 게 있는 경기긴 한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불펜데이는 초장부터 조져가지고 초장부터 이제 좀 처맞고 하다 보니까 조져가지고 그 좀 던지는 경기를 던지는 그런 불펜들을 사용을 했고, 내일 경기는 뭐 초반에 예를 들어 안 털린다 그러면은 좀 비등비등하게 갈만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거든요.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워낙에 불펜이 좋아요. 불펜데이 성적이 원래 어제 기준으로 10승 5패였는데 이제 아마 10승 6패가 됐을 거고, 올 시즌 불펜데이가. 그래서 불펜데이를 잘하는 샌프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남아있는 불펜 상태가 좋은데, 내일도 근데 오늘처럼 초반에 안 털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일도 초반에 털린다 그러면 또 조지는 거지. 그래서 이 경기 좀 어려운 편이죠. 샌프란시스코 불펜이 초반부터 털리냐 여부도 문제고, 오타니의 이런 그 투수로서의 컨디션 문제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근데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는 좀 타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천사나 샌프나 이런 타격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천사 같은 경우도 빠따가 되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천사 얘기를 하면은 천사가 그래도 그 후반기 초반에는 전체 OPS 막 4등에서 7등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천사의 OPS가 10등입니다. 10등. 779로 최근에 많이 하락한 모습. 이렇고, 샌프란시스코는 뭐 맨날 만년 꼴찌죠. OPS 30등이고, 그 타격이나 뭐 홈런 개수 이런 것도 말씀드릴 텐데, 홈런이 일단은 되게 적고 볼넷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인데, 보시다시피 뭐 타율이나 OPS나 그냥 둘 다 꼴등, 말 그대로 이 타격에서 뭔가 샌프한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설령 오타니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도 과연 샌프가 그거를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가 먼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냥 이 경기도 패스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좀 고려할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경기는 배팅 안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양키 대 화싹 같은 경우는 그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패스고, 그냥 뭐 세베리노도 많이 털리고 화싹에 근데 좀 요새 빠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것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건 그래서 그냥 분석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기라면은, 샌프 대 천사는 이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 그것 때문에 분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샌프랑 뭐 천사 경기, 그리고 위에 있는 양키 대 클브 모두 좀 패스하는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애리조나 대 다저스는 좀 갈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애리조나 내일 선발이 메릴 켈리인데, 잠시만요. 메릴 켈리가 나오는데 진짜 이거는 딱 하나 말고는 다 언더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켈리가 그 한창 잘하고 있었어요. 한창 잘하고 있었는데 얘가 뭐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7경기 동안 2.62로 잘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3경기 동안 5.00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켈리가 다시 이제 후반기에 복귀를 또 했단 말이에요. 후반기에 복귀를 하면서 3.18. 켈리의 후반기가 3.18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그냥 딱 그 본인의 올 시즌 평균 자책점 정도로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는 켈리다. 그런 상태고, 반대편 이제 다저스의 선발 바비 밀러 같은 경우는 맨날 말하지만 첫 4경기 잘하고 0.78이었고 그 뒤에 4경기 동안 8.57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후반기 4경기 제가 4경기 잘라봤는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바비 밀러를 4경기 4경기 잘라봤습니다. 첫 4경기 0.78, 그 다음 4경기 8.57, 그리고 그 다음 4경기 3.72 이런 식으로 그래도 최근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동안 저 3.72를 달성했던 그 기간 동안 이게 이닝이 19.1이닝인데 그동안 삼진 20개, 볼넷 2개. 볼넷 지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볼넷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애리조나가 빠따가 완전 안 좋은 상태예요. 애리조나 빠따가 후반기에. 애리조나가 후반기에 뭐 홈런도 그렇고 타율도 그렇고 볼넷도 그렇게 훌륭한 상황이 아닌데 보시다시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OPS가 이제 7할 때까지 뚫려버렸습니다. OPS가 697로 떨어졌는데 애리조나 빠따가 지금 굉장히 별로다. 다만 내일 뭐 우한 상대로 밤 경기에 773으로 좋다는 건 있는데 이것도 근데 아마도 이제 이게 시즌 전체다 보니까 후반기뿐만 아니라 시즌 전체다 보니까 좀 전반기에 잘했던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저렇게 좀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냥 최근에 애리조나 빠따는 너무 별로긴 하다. 그리고 다저스도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838 상당히 높은 OPS 보여주고 있고 홈런 32개, 볼넷이 106개. 볼넷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켈리도 사실은 이 볼넷만큼은 그렇게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 시즌은 112이닝 동안 42개니까 꽤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켈리 같은 경우는 다저스 상대로 5.80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다저스 상대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별로 없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바비 밀러를 못 믿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 텐데 물론 저도 그래요. 가끔 제가 바비 밀러를 믿고 가도 털리는 경기도 되게 많았었고 저도 바비 밀러를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내일 경기는 여러 가지 상성상이나 최근 폼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다저스 쪽이 확실하게 좀 좋아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다저스 승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다저스 승을 가장 좋게 보고 언더를 원래 예측을 했었는데 이거 좀 메릴 켈리의 그 다저스 상대 전적 이런 거 보니까 조금 나 가기 좀 무서워졌어. 그리고 언더 배당도 1.64로 다저스 승이랑 배당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저는 그냥 다저스 승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저스가 어제 또 불펜이 지랄하는 거 보면은 오늘도 원래 제가 이 경기 어제 기준으로 9.5인가 기준이었는데 이게 9점 났잖아요. 제가 오발에 갔는데 좀 아쉽게 언더가 됐지만은 진짜 하는 꼬라지 보면은 다저스 좀 불펜 때문에 많이 무섭기도 하고 기대가 안 되더라고 잘. 무튼 저는 이 경기는 다저스 승을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경기가 이제 시애틀 대 샌디에이고인데 이거는 저는 좀 패스하려고 해요. 시애틀이랑 샌디는 오늘도 제가 오버를 봤는데 일단 제가 다르비슈랑 좀 이 사대가 잘 안 맞습니다. 다르비슈 경기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들고 와가지고 보면은 다르비슈가 최근에 잘해요. 달빛이 최근에 잘하는데 그래서 시애틀 빠따도 뭐 요새 좀 무섭긴 하지만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달빛 한번 가볼까 하면은 달빛이 털려. 그리고 달빛 요즘에 개 털리지 하고선 막 하면은 달빛이 또 잘해. 일단 저랑 사대가 좀 안 맞는 친구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 뭐 달빛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4경기 후반기 4경기 동안 성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홈런은 좀 많이 맞긴 했는데 뒤에 좀 보충해드리면은 삼진 23개, 볼넷 8개, 5피 홈런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후반기 내일 원정 경기인데 특히 또 여기가 그 시애틀 홈구장이 좀 엄청난 투수 친화 구장이잖아요. 후반기 원정 경기에서 12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달빛도 호투를 할 가능성이 보이기는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편에 있는 그 시애틀은 내일 선발 브라이언 우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명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브라이언 우가 얘가 후반기에 되게 못하고 있어요. 6.64 원래는 이것보다는 제가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그래도 직전 경기에 살짝 살짝 호투를 해가지고 조금 낮아진 거긴 합니다. 왜냐면 브라이언 우가
그 전에 이제 32이닝 동안은 2.24로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신인 투수답게 리그 빠따 이제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얘한테 좀 적응을 했거나 공략하는 방법을 좀 알았거나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양팀의 빠따 한번 얘기를 하면은 시애틀 같은 경우는 35홈런에 77볼넷 최근에, 그리고 빠따적으로 많이 상승한 모습,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보다시피 이렇게 볼넷이 원래 되게 많았는데 이 페이스가 살짝 죽었어요. 볼넷을 얻어내던 페이스가 최근 한 4경기? 최근 4경기 동안 볼넷이 7개. 4경기 볼넷 7개면 엄청 못 얻어내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샌디에고가 후반기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다저스랑 함께 둘이서 볼넷 진짜 독보적으로 많이 얻어내고 있었는데, 다저스는 지금 106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저스는 계속 볼넷 잘 얻어낸 반면 샌디에고는 최근에 볼넷이 많이 적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좀 장점으로 가져가는 부분까지 살짝은 잃어버렸다. 샌디에고가 최근 10경기만 따지면은 뭐 안타도 많이 치고 두 자릿수 안타 경기도 많고 좋은데 실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그리고 샌디에고가 지금 불펜 소모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어제 아무래도 불펜 데이를 돌려서인지는 몰라도 내일 좀 다르비슈가 많이 던져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당장 어제뿐만 아니라 어제는 불펜 데이라 그렇고 그저께 이제 뭐 엄청 또 소모가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최근에 보시다시피 여기 최근 3경기 동안에 뭐 투구 숫자 뭐 그런 건데 빨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야말로 좀 혹사당한 애들이 되게 많았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내일 달빛이 막 진짜 7이닝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달빛이 예를 들어 일찍 털린다 하면은 그냥 샌디에고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근데 달빛이 이 시애틀 홈구장 이런 투수구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원정경에서 좋았다는 점, 제가 뭐 달빛이랑 4대는 안 맞지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잘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시애틀이 지금 6연승 중인데다가 최근에 빠따폼도 좋고 그렇기는 한데 달빛이 최근엔 좀 살아나가지고. 근데 그러자니 또 샌디에고의 불펜 소모도 많고 볼넷도 많이 못 얻어내고, 그래서 빠따의 이런 그 뭐랄까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저는 이 경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그렇다고 언더를 가자니 기준점도 7.5야. 그리고 브라이언 우는 못 믿겠어. 혹시라도 형님들 혹시 달빛이 내일 몇 실점이나 할 것 같으세요? 형님들이 느끼셨을 때는 내일 그 시애틀 상대로 이런 거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 나는 달빛이 한 3실점 해줄 것 같다. 저는 그러면은 오바일 거라고 봐요. 달빛이 3실점 정도 해주면은 오바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뒤에 나올 이런 뭐 불펜 상태가 안 좋다는 점이라든지 시애틀의 브라이언 우도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다는 점. 다만 뭐 샌디가 그렇게 최근에 잘 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로 샌디에고가 확실히 로건 길버트보다는 공략할 만한 그런 선발이 브라이언 우다. 이런 것들 보시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하나 뽑으라면 오바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